구름바다 위 우뚝 솟은 산봉우리. 비단을 풀어놓은 듯 흐르는 강줄기. 여유롭게 천천히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고장. 첩첩이 겹쳐진 산봉우리 사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골짜기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이야기들 가득합니다. 깊고 깊은 산골, 전남 곡성으로 떠납니다. 아, 작은 골목길이 아주 정겹네. 어린 시절 장터에서 뻥이요 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놀라던 모습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곳은 7, 8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마을 느낌이 그대로 있다. 나이가 들고 기억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자취 스며 있는 골목길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옛 추억에 살며시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습니다. (1930년대) 철도역. 그 시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곡성역입니다. 폐역이 된 이후 기차 마을로 더 유명해진 이곳에는 지금도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볼트가 풀리는 곳은 없는지, 냉각수가 뭐 새는 곳은 없는지, 오일은 적정한지 이런 분들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마을 앞쪽에 이렇게 그 선로가 있거든요. 경전선이. 예, 거기 삼랑리를 출발해서 목포까지 가는 경전선 선로가 있는데, 마을 앞에 그 선로 쪽에 보면은 어렸을 때 장난 많이 치잖아요. 막 선로에다가 이렇게 못도 올려놓고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송곳도 만들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기관사분이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동을 쓴 것 같아요. 막 스팀을 팍 내면서 막 찌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놀라가지고 뭐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운행 전에 예. 점검 중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 기차를 직접 운행하시는 예, 기관사입니다. 기관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 실제 주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와, 전기기관차 타러 오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여쭤봐요. 네네. 이거 실제로 가냐고. 네. 그래서 실제로 가는. 예, 예. 기관사님, 예. 저도 혹시 이 앞에 이렇게 올라서도 되겠습니까? 예, 올라오세요.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 야. 예, 예. 야, 제가 또 이 기차 앞머리에 이렇게 올라선 건 처음이라. 곡성이라는 곳이 다른 곳에 또 다르게 예. 증기기관도 지금 다니고 있고 예. 철도역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네요. 그 부분은 1999년도 12월에 폐선이 됐거든요. 옛날에 예. 다녔던 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 구 전라선입니다. 그렇군요. 구 전라선.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다니시던 분들도 오시고 그런 부분들이 추억이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나름대로
또 어른들 내가. 그렇겠네요, 진짜. 예. 코흘리게 시절 즐겁게 뛰어놀기만 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시간 여행 속으로 떠납니다. 야, 이 추억의 기차. 아, 이 타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아. 오랫동안 기차를 운전하다 은퇴하고 곡성 증기기관 열차를 운전한 지 6년째. 제2의 인생 또한 기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조연호 기관사. 지금 열차 진행 방향 좌측에 지금 철쭉이 보이시잖아요. 이 철쭉 저기가 지금 봄 되면 엄청나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사람들이 선로 쪽에 와가지고 사진 한 컷을 남기기 위해서 이형을 무릅쓰고 막 사진을 찍어요. 저희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정차를 합니다.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 운전하는 일이지만 매번 달라지는 풍광에 지루할 틈 없는 시간이 흐른답니다. 특히 이즘에는 섬진강물 지치며 놀던 청둥오리들이 기차 기적 소리에 화들짝 때로 날아오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 매점 카트를 만납니다. 이야. 네, 달걀이 왔어요. 전등에 꽈배기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세상에 진짜 보기 어려운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홍익회가 이제 없어지고 야. 곡성을 와야만이 이 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래요. 다 박수 쳐요. 막. 박수 쳐요? 네. 와. 옛날 생각난다고. 아, 그치. 네. 대부분 옛날 생각하면서 물건을 좀 사 먹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사 먹습니까? 달걀이요. 계란. 기차 하면 달걀. 달걀 가면은 뒤에 뭐가 따라가냐? 사이다가 따라가죠. 사이다. 예.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동창회를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 겨울을 모르고 옷 좀 벗어주라고 난리야 이제. 사진 찍고 싶다고 옛날 생각난다고. 그렇지. 예, 그래서 저 이웃차 가면 옷을 다 준비해놨어요. 아, 예. 그리고 음악도 틀고 고고춤도 같이 추고 재밌죠? 재밌네요. 예. 예전에 아버지가 기차 타면 계란 하나 사주셨을 때 그 기억은 삶은 계란이었던 것 같은데. 아. 와, 그냥 느릿느릿 다니는 기차에서 계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낭만 그 자체와 맞아떨어지는 기차 여행. 느릿느릿 흘러가는 풍경과 시간. 기차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물결을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매력이 가득한 동화정원.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야, 그냥 이 자체는 황홀하게 아름답다.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 아, 조금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색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어느 시기 색색이 다양한 색과 모양을 자라가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 환상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나가는 계절이나 말없이 흐르는 세월은 자연에 잊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억지로 잡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 하얀 캔버스에 꽉꽉 채워봅니다. 낮은 언덕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포근히 감싸안아 편안한 곳. 휘청 굽은 강줄기마다 편안하게 감싸안긴 골짜기 마을 곡성. 이 곡성은 향수, 그리움, 그리고 동심을 안내하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고장인 것 같아요. 제가 곳곳에 많은 여행을 다니지만 이 가을 또 우리가 어떤 동심의 과거를 추억하기에는 아주 최고 좋은 고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진강을 따라 멋지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국도 17호선은 외관부터 인상적인 곡성역부터 시작합니다. 짰다는 걸로 이거 짰다는 걸로. 역 자판기 앞에 모인 무리 사이로 옥색 조끼에 빨간 나비 넥타이가 인상적인 중년 신사가 눈에 띕니다. 여행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구석구석 홍보도 하고 곡성의 가이드 스토리텔링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관광택시 기사예요. 자, 화이팅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자, 화이팅. 네. 곡성이 낯선 여행자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관광택시입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기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곡성 팔경에 보면 섬진강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고 순자 청풍이라 해가지고 순자강의 이 맑은 바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순자 청풍은 있어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그 수만 마리의 그 메추리가 군무를 이루면서 날아들고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메추리 순자를 쓰고 아들 자자 써가지고 순자강이라고 했답니다. 오늘날 섬진강으로 명명해 있지만 우리 곡성 구간에 흐르는 이 물줄기는 전부 다 순자강이라고 했을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죠. 골짜기 고개 높은 고개성. 골짜기와 언덕이 많아 붙여진 이름. 그 이름의 주인공인 지역인 만큼 곡성 팔경에는 다양한 골짜기, 제너머 풍경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도 곡성 삼경 순강청풍은 순자강의 맑은 바람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4대 강 가운데 하나인 섬진강. 특히 곡성군 경유 구간은 36km 정도. 옛 사람들은 그곳을 순자강으로 불렀습니다. 전북 진안 대미샘에서 시작된 섬진강. 임실과 순창의 산을 끼고 들을 적시며 흘러 곡성 제월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지친 몸을 풀어놓습니다.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많다 보니 땅과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 넘치는 체험 장소가 곳곳에 많은데요. 자연 그대로 보고 즐기는 여행, 깊은 골짜기, 숨은 이야기 찾아 듣는 여행.
그 자체로 쏠쏠한 재미를 더해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103세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살아서 효자 없고 죽어서 효자 많이 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는데, 솔직히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또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어머니 구경도 시켜드리고 손도 잡고 노래도 들려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아.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고향을 다시 찾은 여성 농업인들. 그들이 곡성만의 건강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구울 때 거꾸로 뒤집어서 구웠다? 그치? 곡성 토란으로 만든 파이 만주입니다. 곡성은 토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토란을 갖고 뭐를 한번 해볼까? 사실은 토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토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 보자. 물론 토란이 당연히 들어갔죠. 어느 곳이나 유명한 곳에 가면 유명한 빵과 과자가 있듯이 곡성에 놀러 온 사람들이라면 토란파이 만주 하나씩 들고 가는 꿈 같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일입니다. 빵에 빵자도 몰랐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특산품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토란은 단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무색, 껍질을 벗기면 속이 하얘요. 무치, 향이 없어요. 하얀색이니까 색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3가지를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은 빵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곡성이 다녀보셨으니까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곡성 사람들과 곡성의 자연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돼 있구나, 하나구나. 지금 저 빛나는 햇살 한번 보세요. 햇살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나 누리지는 못해요. 밤하늘의 별이요, 달이요 있지만 누구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 와서, 고향에 와서 그 삶은 참 많이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 곡성 읍내 흘러모인 개천들이 강으로 합쳐지던 두물머리. 그 자리 자연스레 만들어진 하천습지, 침실습지가 있습니다. 할머니 옆으로 오지 마. 자, 누나야 저기 봐봐. 예전에 할머니 어렸을 때는 여기 나무들이 없었어. 다 자갈밭이었어. 어린 시절 곱디곱던 그 추억, 그 놀이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딸과 손주, 손잡고 찾아오는 자연 놀이터입니다. 자연에서 받은 어떤 씀인 거죠. 감히 받았다고는 말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생활 속에서 스며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 신선하고 청량한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알게 모르게 스며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그런 힘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실은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자연을 그대로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학생 수가 줄고 줄어 문을 닫은 초등학교. 그 학교를 바꾸고 다시 꾸미다 보니 해마다 2만 명 넘는 손님이 찾는다는 곳.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아름다운 사람들이 희망의 열매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밀. 아, 이게 밀입니까? 예, 이번에 밀 종자를 4개를 보내갖고 아, 종류가 많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연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구획을 좀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름 뭐예요? 금강밀이 이제 토종 우리 밀 중에 유명한 것이고 구획을 좀 나눠서 앞에가 이제 우리 토종 밀 중에 대표적인 금강밀을 앞에 심고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고랑을 낼 거죠? 예, 나중에 해야 돼서 그러면 딱딱 나눠야겠네. 이거 예, 일단 박아야겠네.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 길게. 예, 예. 씨 뿌리는 일로 잠옷 심각하게 논의하는 두 분. 그런데 한 분은 유명한 소설가 김탁관 씨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자면 저쪽에서도 금강밀을 심어오고 예. 이거 높으니까 이제 키 큰 일단 4개를 4개를 꼽아서 뽑아놓죠. 예. 여기에는 언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여기가 금강밀. 근데 20년 살았으면 곡성사람 했지. 이제 저기 곡성으로 들어온 지 이제 내년이면 20년. 예. 곡성뿐이죠. 예. 작가님은 이제 곡성으로 저는 이제 들어온 4년 차. 4년 차. 예, 예. 늘 쌀만 19년 동안 품종을 연구했는데 밀 재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곡물을 막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다가 올해 이번에 이제 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곡물들도 계속 이제 연구도 해보려고 첫 번째 시도가 쌀 다음으로 밀. 그 금강밀하고 2개를 7m. 4개니까 5개다. 그러니까 놔두고 5m씩 하죠, 그러면. 네네네. 쌀 연구만 주로 했던 이동현 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미래 연구를 제안받았고 그 준비에 열심입니다. 여기서부터 5m.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품종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농사를 져요. 그냥 농사는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막 씨 뿌리고 그냥 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품종이 우리 땅에 맞는가, 또 이렇게 가공해서 좋은데 쓰임이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품종들 하는데 이번에는 또 밀도 그냥 여기다 한번 심어보자 했는데 또 우리 아는 다 뿌리려고 했더니 지인이 또 품종을 쌀 연구하듯이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곡물 밀. 하지만 우리나라 밀 생산량은 매우 낮은데요. 토종 밀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국내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지속합니다. 밟아도 돼? 근데? 네, 밟아도 돼요. 나중에 갈아야 돼 한번. 저쪽은? 한 번 더 와야죠. 아, 저쪽에. 농업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 쌀이나 우리 밀 이런 연구하면 사실 우리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거든요. 열심히 연구해가 좋은 결과를 얻어놓고도 뭔가 이렇게 대중에게 뭔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퍼뜨리는 게 너무 더뎌요. 근데 이제 소설가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이걸 확산시켜주는 역할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나 농부들은 단순하게 열심히 농사만 짓고 있고 연구만 하는데 소설가는 그걸 함께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되게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어서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르는 경험이 소설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울이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원룸 잡아가지고 책 읽고 글 쓰는 게 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이제 농사 지으면 작물을 이렇게 키우고 기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기르는 것들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고마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농사 지으면서 배우죠. 네. 농부 과학자는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바라 현미를 개발했습니다. 직접 싹 틔운 바라 현미에 귀한 영양소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멸의 위기, 만물의 고통 넘치는 현실에서도 쉼없이 노력하는 농부 과학자의 모습을 보고 도시의 소설가는 농부 소설가가 됐습니다. 교집합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지만 서로의 거울이 되어 이야기 세계와 땅의 세계를 공유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섬진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지대니까 이런 곳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 입장에서는 이야기 많은 곳을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소설가는 이야기 따라가죠. 대도시에 산 지 20년. 다음 20년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콘크리트 서울을 벗어나 남북을 헤매고 동서를 헤집다가 당도한 곳이 바로 이곳 전남 곡성입니다. 스스로를 섬진강대학교 4학년이라 지칭하는 농부 소설가는 지금 이곳에서 농부 과학자와 함께 공동체 문화 공간을 일구며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책방. 책방 이름은 또 이쁘게 우리 농부의 마음을 담아서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들녘의 마음을 담아서 들녘의 마음이라고 지었고요. 옛날에 교무실 자리인데 곡성은 책방이 없어갖고 그래서 다 책방도 소멸돼가지고 김탁관 작가님이랑 둘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책방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책방이고요. 한 3년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연구하는 공간. 네. 이곳은 2006년도에 278품종을 손모내기 해가지고 수확했던 종자들을 이렇게 보관해놨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우리별 품종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일본 품종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별 품종 중에서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또 기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이런 것도 적합한 거 있을 거다 싶어갖고 이제 품종을 278품종 심고 수확해가지고 보관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바라 현미에 적합한 품종을 확인하려 수백 종의 쌀을 직접 심고 추수하며 시작한 현장 연구. 앞으로도 600종 넘는 품종을 심고 재배하며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속에서도 유기농 친환경 농사에 적합한 품종을 찾는 연구의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좀 하고 갈게요. 수확한 쌀알,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건조하며 잠시 휴식기를 가집니다. 유일하게 개발도 많이 안 되는 지역, 공장도 별로 없는 지역,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지역. 그게 이제 곡성에가 특이하게 섬진강이 있고요. 또 보성강이라고 대왕강이라고 이쪽에서 말하는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오염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저희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쪽에서 품종 연구하기에 특히 친환경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일 적격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곡성을 선택했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정한 후에도 저온 숙성 거듭한 쌀알마다 영양 성분 가득 담기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에 정성을 거듭하는 농부과학자 이동현 박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이어가는 그만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미생물학자거든요. 저는 동물의 변, 똥에서 연구하는 장내 미생물 쪽에 연구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학위 마치고 그날 그 일본의 지도 교수님이 잠깐 걷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3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가거든 어디를 가거든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 것이고, 2번째는 공부하였던 학자니까 교육을 멈추지 말 것이고,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배운 사람일수록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3가지 지키면 명예롭게 나중에 끝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너는 배웠으니까 네가 가진 거 이렇게 나누라, 절반에서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건강한 미래. 작은 들판 음악회나 갤러리 전시를 통해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큰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일 살고 싶은 곳, 이 농촌이 바로 곡성이나 섬진강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펼쳐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20년 해왔으니까 또 한 20년 하면 아마 이제 곡성이나 이 섬진강 주변이 제일 살기 좋은 교육과 문화와 생태 환경의 그 농촌 지역이 될 것이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꿈을 꾸고 계속 할 겁니다. 곡성군 목사동면 아미산 정상에는 서기 665년 신라의 고승 해암율사가 창건했다는 천태암이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경치가 진짜 좋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이 천태암을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예. 아, 여기 경치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곳이죠. 마음으로 느끼는 예. 곳이다. 벌써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예.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곳이에요. 천태암은 평소에도 경치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9가지 색깔로 변한다고 나뭇잎도. 어느 한때 보면은 9가지 색깔이 한꺼번에 보일 수도 있다. 여기 이곳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늘이 낳은 암자 천태암은 아미산 남서쪽 해발 520m 자리에 터잡고 1300년 넘는 시간을 하루같이 지켜왔습니다. 화순의 명산 모후산, 호남의 명산 무등산, 송광사를 품은 조계산이 에워싸고 있는 곳. 구름 가득, 안개 자욱한 날이 오면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태암이 자리 잡은 이곳 목사동은 18개 사찰 고을이라 일컬었다는데요. 지금은 천태암만이 남아있어 골짜기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극락보전 뒤쪽에 자리 잡은 석굴 법당에는 고려시대 고승 보조국사 진울이 이곳에서 수행할 때 자신을 도와준 부처의 16제자 나한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따, 많이 났네. 완전 백화고처럼 피습니다. 수분이 적으면 이렇게 백화고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아니, 멀리서 보니까 예.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데 버섯 따고 계시는군요. 보고버섯. 표고버섯. 암자 옆에 이렇게 표고버섯 나무들을 해놓으셨네요. 예. 제가 뭐 일하면서 잡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참나무들이 좀 있어서 보고버섯을 넣어놓고 이렇게 재배하면 그냥 밖에서 자연산처럼 왜냐면 그냥 비가 오면 그대로 비 맞고 나고 비가 안 오면 또 표고버섯이 안 나요. 지금 수분이 좀 없어서 이 표고버섯이 이제 요 하얗게 최상품이잖아요. 네네. 백화고처럼 이렇게 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야 살점보다 통통한 게 이것이. 스님은 매일 이거 거치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있을 때는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계절의 변화. 예, 계절 보는 것이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 주기적으로 매일 비슷하다 보니까 좋은 거 있으면서 좋은 걸 잘 못 느껴요. 이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안 좋다가 그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힐링하다 보니까 늦게 되면 고요해지죠. 아니 저는 스님 찾아뵈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버섯 따고 계실 스님을 뵐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아니요. 봄, 가을로 매일 조금씩 따서 특히 주말 되면 이제 신도분들이 올라오니까 이거 조금 따서 그럼 암자를 찾아오시는 신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 따놨다가 예. 공양으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야. 정신 공양으로. 점심 공양으로. 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일. 감사와 고마움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곧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첫걸음. 검소한 재료, 풍부한 맛이 만들어집니다. 고구마나 이런 거 구우면 우리 어릴 때 향수를 느끼잖아요. 왜냐면 요즘은 그런 향수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거는 옛날 한 30년, 40년 추억을 올리잖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죠. 직접 팬 장작으로 불을 떼고 고구마 한가득 구울 채비를 마칩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는 천태한만의 필수 간식이라는데요. 꾸밀 필요 없는 자연의 맛. 그 맛을 선사하고픈 스님의 작은 마음입니다. 어릴 때 시절은 그 자체가 내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우리가 뭐 화내고 좋으면 좋고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하잖아요. 솔직하잖아. 그렇죠. 어린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애들은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 자기 것이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하니까. 어린이 되다 보면 숨겨야 할 부분과 솔직해지죠. 네, 애들은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성과 감정을 조절해야 아니 되죠. 저는 그냥 고구마를 거먹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가르치심인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죠. 사실 보면 어린 애들은 동심의 새가 우리 어린 애들 미워하는 안 미워하죠. 안 미워하죠. 그거 가난 애기들을 아무리 울고 똥 싸도 그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귀엽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고 성장했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면 그것이 안 좋고 좋은 것이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여기 봐요. 여기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구먹는 자체가 이게 고구마 자체가 이거 맛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자연과 풍광이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다 좋아지는 거죠. 항상 고구마는 그냥 가볍게 먹었는데 네. 이제는 좀 다르게 먹을 것 같아요. 명산을 바라보면서 고구마를 먹으면 고구마 속에서 호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세계의 명산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네요. 예. 처음에 일단 눈으로 먹죠. 그다음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죠. 네. 우리 공기가 좋죠. 촉감으로 먹죠. 예? 그다음 우리 먹으면 고구마가 상상이 돼요. 생각으로 먹고. 그래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그래 안, 이, 비, 설, 신, 은하는 그 마음으로 뜻으로 마음으로 육감을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속에서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버섯 한번 드셔보세요. 왜 좀 전에 저희가 딴 여기는 버섯 특별 요리일 거예요. 아무것도 첨부 안 되는 버섯. 버섯 향, 고유의 향이 그대로죠. 네. 볶아 먹는 거는 이렇게 바로 땄을 때만 이런 향이 나요. 별도로 뭘 조리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반찬보다도 훌륭한 맛이 나네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고기 대신 예. 표고버섯 한 개 이렇게 옮겨서 올려서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괜찮네. 고기 대신. 야, 그럼 나도 따라 해볼까? 야, 표고버섯 딱 올렸습니다. 그렇지. 한 입 가득 표고버섯 상추쌈.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맛있습니다. 고구마도 한번 군고구마 드셔보실래요? 고구마도 한번 먹어볼까요? 큰 거보다 이거 더 맛있는 것들이지. 이거. 예. 야, 이건 불이 세다 보니까 네. 자꾸 그거는 적당하게. 야. 예. 장작불로 구워낸 고구마.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이거는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감사해야 돼. 근데 스님, 제가 지금 공양을 하면서 자꾸 의안을 근데 공양간에 뒤에다 큰 저렇게 돌을 갖다 놓으셨는지 아까부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돌이 아니고 큰 바위야. 저 법당에서 내려오는 맥이 그대로 이어진 바위예요. 공양간을 질 때 이 예. 바위를 그대로 살려서. 그렇죠. 아, 그런 거는 이제 큰 바위는 함부로 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또 좋아.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저는 이 큰 돌이 지금 제 등 뒤에 있어가지고 왜 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보면 이제 큰 바위 같은 데는 굉장히 기분이 강해요. 강한 기분이.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를 상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대로 해놔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기운이 모이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 부엌에서 인신난다는 말 있잖아요. 부엌이 편안하면 모든 가정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야 이 사회가 편안해지지. 짓궂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예. 주디 스님이 여기 앉아서 공양을 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공양. 수행자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면서 몸과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집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수행 자체가 원래 배품이에요. 나눔 자체가 있으면 서로가 다툼이 없어요. 나누지 않으니까 내 거 분별하니까 나눔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고구마가 시주 들어왔잖아요. 네. 오는 사람들 나눠주면 누구인데 왜냐면 복이 가겠어요. 그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인데 복이 가죠. 결국에는 그 복은 다 그.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아, 복도 예. 돌고 도는 거네요. 이제 복을 너 혼자 받아보면 복이 터져서 오, 넘치잖아. 그럼 네. 나는 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새해 보면 우리 복 받으세요 아니고 복 지으세요 하네 그러잖아. 예? 네네, 좋은 그렇죠. 일 하세요. 예? 네. 그거는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절집안에서 자비사상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곡성이라는 곳이 네. 스님 말씀하신 그런 거랑 좀 연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예. 어떻습니까? 첫째 산이 많아요. 아, 자연, 네. 산이 많은데 곡성이고 특히 섬진강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이 많고 산 좋은 데는 인심 좋다는 말이 있잖아. 있죠. 예.
그러니까 곡성 사람들은 나무를 좋아합니다. 네. 산과 물과 풍부하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곡성인 사람은 자연적으로 우러나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이 내가 듭니다. 네. 그 인심이라는 것이 예. 결국엔 복을 같이 예. 나눠서 쓰는 거네요. 그렇죠. 와. 고즈넉한 기와지붕 너머 펼쳐진 운해. 산자락 사이사이를 메우고 덮어 초록산을 새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일렁이는 하얀 물결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의 경이로움과 평온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계절 가을에 천태암을 제가 올라서면서 운해와 자연이 뒤섞여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이 요동치고 또 때론 차분해지고 이런 복잡한 어떤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늦어져 가기 전에 많이 변하는 가을을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소리 참 좋다. 이 강가에 피는 옥새도 참 예쁘네. 섬진강과 억새가 어우러진 풍경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고장.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모래톱이 다져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섬 제월섬입니다. 비겐 하늘에 뜬 밝은 달 제월. 곡성 인면 작은 섬으로 들어가면 숲속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대나무 거인. 오솔길 따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하늘 향해 쭉쭉 뻗은 메타세코이아 숲이 반깁니다. 높다란 메타세코이아 나무 사이사이를 걷다 보니 마치 비밀 공간에 오기라도 한 듯 새롭습니다. 한때 밭 일구어 묘목 키운 적도 있었던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 그렇게 잊고 지낸 동안 자연은 놀라운 마법을 부렸습니다. 방치된 묘목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뻗어나 지금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지 않은 섬인데 깊은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좋고, 이 앉아 있으니까 새소리만 들리는 이 고요함이 참 좋구나.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고요한 곳에 흔하게 있을 수 없는 이 느낌이 참 좋네. 생명이 주는 우직함과 고요함, 내면의 평온함과 예술적 조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넘치는 숲을 가진 이 작은 섬에서 자연 속의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을 통해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연은 예술가와 같은 손길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패턴과 기하학적 구조,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갑니다. 곡성 여행을 제가 하면서 지금 부서지는 가을 햇빛처럼 황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의외로 나눔과 동심과 추억 이런 것들을 다 건드려 볼 수 있는 여행이었는데요. 이 곡성은 과하지 않지만 조금만 서서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이런 소중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항상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에 담긴 소소한 기쁨과 행복. 그 기쁨과 행복을 따뜻하게 나누는 이곳은 전라남도 곡성입니다.